올라, 부엔 까미노, 이게 인사입니다. 사람들을 지나갈 때 항상 만나는 이들과 올라 또는 부엔 까미노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요. 처음 만나지만 이 길을 가는 모든 이들은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동행하는 나름대로의 협력자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요. 그래서 매번 만날 때마다, 마주칠 때마다 올라 또는 부엔 까미노 라고 인사를 합니다. 물론 현지인과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첫날 산맥을 넘고 그리고 숙소에서 묵고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는데, 둘째 날, 셋째 날 되니 같이 함께 출발하는 사람들, 같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죠. 때로는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도 그렇게 친근하게 인사를 하면서 묻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같은 길을 걷는다 라고 하는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니 여유롭고 사람을 대하는데 어떤 계산보다는 너그러이 받아주고 또한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저는 실은 가장 늦게 출발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걷는 것엔 자신이 있었거든요. 군대를 저는 특공대를 갔다 왔어요. 근데 여기서 많이 했던 일이 바로 행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걷는 것은 자신이 있으니 그냥 늦게 출발해도 돼 라는 생각이 저는 항상 있었고, 늦게 출발하고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 이게 저한테는 약간 의미가 그때는 있었는데요. 뭐냐면 가장 먼저 도착해야 좋은 숙소를 얻을 수 있었어요. 나름 가격은 저렴하지만 좋은 환경에 있는 숙소, 그런 숙소의 정보는 이 가이드북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매번 이 가이드북을 통해서 오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걷고 또 그 마을에서는 어떤 알베르게, 숙소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와이파이가 있는지, 세탁기가 있는지 또는 주방이 있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 출발하기 전날 밤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도착해서 그 숙소에 묵게 됐지요. 늦게 출발해서 일찍 도착하니까 저는 그냥 나름 경주처럼 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좌우를 보기보다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먼저 가야 해 라는 생각으로 걸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그렇게 시간 내서 갔으면 좌우를 많이 살피거나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면 좋았었겠지만, 그때는 뭔지 모르게 이것이 경쟁처럼 느껴져서 빨리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씩 올라, 부엔 까미노 하면서 역전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넷째 날 정도 됐을까, 역시 마찬가지로 도착을 했고, 어떤 한국인 노부부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것은 이 길이 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힘들어서 다른 이동수단, 특별히 기차를 타고 좀 떠나야겠다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차 예매를 하는 거를 제가 도와드리러 같이 숙소에서 떠날 때 이상하게도 다리에서 뭔가 찌릿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너무 오늘은 좀 무리했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분을 배웅해드리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에는 이제 걷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다리가 부어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염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유는 이렇던 거죠. 제가 가기 전날 바로 신발 또는 양말, 모든 장비를 구매했었거든요. 그러니 길을 들이지 않았었고 꽉꽉 신발끈을 동여매고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피도 잘 안 통할 뿐더러 몸무게도 그때는 많이 나갔기 때문에 무리가 생긴 겁니다. 병원을 갈 수도 없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걸어야 하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요. 내가 걸어야 그 다음 갈 수 있고 또 이거를 포기하자니 너무 아깝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통증은 있지만 별 수 없지요. 그래서 매번 걷다가 쉬다를 반복합니다. 그전에는 올라 부엔 까미노 하면서 계속 역전해서 나갔는데 이제는
할머니들이 저를 앞서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에게 인사를 하고 갈 때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왜 내가 돈 주고 행군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냥 돌아갈까? 거기까지 갔지만 근데 돌아가기에는 버스 또는 뭐 기차, 비행기까지 타려면 더 많은 거를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택시를 탈 수 있었으나 실은 저한테 돈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매번 25km에서 30km 정도를 걷는데 그 후부터는 한 10km, 12km 정말 여유 있게, 여유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 남았다. 저와 함께 갔던 사람들은 다 먼저 가니 제가 이제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서 숙소에 먼저 도착해서 매번 제가 했던 것은 마사지였습니다. 다리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게끔 계속 마사지를 하게 됐지요. 그러다 보니 어제보다 오늘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괜찮은 것 같은데 매일이 조금씩 이렇게 호전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약을 먹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우리가 흔히 바르는 근육 이완 마사지, 뭐 맨솔레담 같은 거를 발랐지요. 그럴 때 오히려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천천히 걷다 보니 좌우를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빨리 가야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재정이 넉넉치 않으니까 좋은 거를 내가 얻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빨리 가고 시간을 단축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제 시선은 오히려 더 여유롭게 환경을 바라보기도 했고 또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그냥 벤치에 앉아 있지요. 그때 한 사람씩 내 옆에 앉아 있으면 어디서 왔어요? 이런 걸 서로 물어봐 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친해지기도 하고요. 그때 저와 가장 친했던 분들은 바로 할머니들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항상 저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항상 매번 안부를 물어보기도 하고 이 할머니와 가는 길이 저와 같이 함께하는 동행의 길이었죠. 이 할머니들도 한 10km 정도밖에 못 가시는 분들이니까 저도 뭐 제 사정상 그렇게 10km 정도밖에 못 가니 할머니들이 저한테는 소울메이트 그리고 이 길의 메이트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유롭게 더 여유롭게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서 아프지만 그러나 힘들지만 내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길이 바로 이 산티아고 순례자 길의 초기 길이었습니다. 또 생각했던 것은 바로 비움이었어요. 다리가 아프니까 배낭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각 숙소에 가면 사람들이 무언가를 버립니다. 이 버린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들 쓰세요 라고 내어놓는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거긴 책도 있어요. 저는 그 책도 몇 권씩 제 배낭에 넣었거든요. 제가 사기보다는 외국 책이기도 하고 산티아고 순례자 길에 관련한 책이니 이거를 한국에 가져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배낭에 계속 쟁여놨죠. 어떤 일은 요가 매트를 버리기도 했고 이거 깔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제 위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다양한 것을 저는 계속 제 배낭에 넣었었어요. 근데 이러한 습관은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좋은 게 있으면 내가 더 갖고 싶고 내가 더 지니고 싶고 쌓아두고 싶고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근데 오히려 거기서는 비워야 되는 것, 이 비우는 것이 더 자유로운 것임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배낭은 가벼워졌지만 이 가벼워진 만큼 제가 걸을 수 있게 되어지니 이 책 따위 이제는 필요 없다. 더욱더 단순해지기 시작했죠. 먹고 자고 쉬고 이 외에는 실은 제가 한 것이 거의 없었어요. 다리도 아플 뿐더러 어디 나가서 구경을 할 수도 없었고 최대한 쉬면서 어떻게든 에너지를 올리거나 체력을 회복해야 하니 거기만 집중했던 것이죠. 개운해진다 할까요? 이런 기분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산티아고 길 초반에는 이 뜻하지 않는 고난, 힘듦, 어려움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됐고 더 여유로워졌고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돌아봤을 때 나에게 큰 깨달음, 나에게 큰 지혜 아닐까라고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